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미 제가 요즘 이제 박주현 변호사도 잘 아시다시피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부정선거 이거를 파헤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재원 박사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박주현 변호사는 제가 조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규모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조금 더 진전된 조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 이제 여기 소송인단에 합류할 변호사 5명을 찾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5명. 예, 그래서 요 변호인 5명의 명단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6.3 대선 선거 무효 소송 대리인단은요, 권오용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이선, 박주현 이렇게 5명의 변호사로 출발한다. 그래서 대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과 관련해서 국민 변호인단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변호인단의 단장은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단장을 맡은 바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요 변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요, 선거 무효 소송을 지원하는, 그렇죠, 지지하는 이런 지금 소송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이제 좀 후원을 많이 해주십사 이런 요청의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주현 변호사가 지금 대표 변호사가 된 것이죠. 이 단장. 사실상 이제 단장 역할을 한 거죠. 이분이 이제 아이들을 내가서 이렇게 5명의 변호사로 출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변호인들도 여기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싸우려면 제대로 법률 투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요. 지금 이미 이제 우리 한국을 떠났지만은 미국에서 온 감시단이 또 이런저런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조선 비즈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왜냐하면요, 이 선거감시단이 4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내놓았고 이런저런 계기에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매우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워싱턴에 가서 지금 보고서를 써가지고 유엔과 그리고 또 다른 또 국제 기구들 중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요 내용으로 내주 중에 대거 지금 워싱턴에서 이 폭로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 이게 이재명식 지금 사법부 개혁안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좌파의 핵심, 지금 대법관을 했던 김선수, 지금은 이제 변호사죠. 민변회장. 김선수가 말이죠.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30명으로 늘리는 거 그건 안 돼. 예, 이렇게 확실하게, 더군다나 말이죠. 민변회장 출신이에요. 이게 민변회장. 그러니까 좌파 중에 제일 센 좌파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김선수였는데, 김선수가 말도 안 돼. 딱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진보, 좌파 안에서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 이거 검찰 개혁은 이제 검찰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기소 독점주의. 예. 그런데 이거 검찰청을 폐지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청과 이 공소청을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검찰 안팎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자, 그래서 왜 반대하는지를 지금 이 문화일보가 말이죠. 분석을 아주 잘하고 있네요. 예, 이 칼럼 기사인데, 그래서 문화일보의 지금 분석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양한 좀 의견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도태우 변호사가 지금 성명문을 내놓고 주장한 것 중에 하나, 선거 무효 소송을 이번에 제기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한 성으로 전락되는 걸 놓아두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이런 취지의 성명문을 내놓고, 그 다음에는요, 부정유형을 전부 한 14가지요. 부정유형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부정유형이 1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인 5명을 일단 확보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박주현 변호사가 여기저기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부정선거 투표
투표자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자, 그런데 지금 박주현 변호사는요, 최소 600만에서 1천만 표 정도의 부정투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박주현 변호사의 성명문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유튜브 게시글에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내가 선거무효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를 제가 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자, 우선요, 김문수 당시 후보가 승복선언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은 만약에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예, 분노를 삭힐 수 없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그래서요, 이번 대선에서 국민 주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난도질 당했다. 자, 그래서 6.3 대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대규모 부정선거의 정점을 찍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표가 조작되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데도 관계기관, 사법부, 친중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정치인들이 외면한 대가가 대규모 부정선거로 침탈되고 유린된 국민 주권이다. 우리가 이에 침묵하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잃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재외국민투표, 사전투표, 당일투표, 그리고 개표일까지 수많은 조작과 부정의 증거들과 정황들,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 그리고 감시 방해 등 곳곳에서 이런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 실태를 결코 좌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국민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자, 그래서 이번 소송은요,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싸움의 시작이고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되어 후세에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남길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중국의 하나의 성이 되고 우리 민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송인단에 많이 참여해 달라. 예, 이런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요, 부정선거에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 소송 대응은 선거무효 확인 소송, 소송 대리인은 박주현 변호사하고 자유변협과 선진 변호사,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 아까 5명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은 1만 원 이상 자유롭게 지금 후원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번 부정선거의 이 유형을 쭉 14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전투표 전산 조작.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실제 투표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집계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 이거 전산 부풀리기 아니냐. 그리고 이중투표, 중복투표 의혹.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조 투표지하고 투표함의 조작. 그래서 봉인지가 회수된 투표함, 빳빳한 뭉치의 위조 투표지가 발견되고 대량 투입이 의심된다. 그리고 네 번째, 우편 투표의 부정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과 우편 집중국과 분류센터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규모 위조 투표가 투입된 정황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거인 수와 투표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전산 개표 조작 의혹이 있다. 예. 그래서 개표기에서 특정 후보표를 임의로 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곱 번째, 전산 조작으로 당일 투표를 축소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당일 투표를 축소하거나 또는 표 이동 또는 삭제했다. 여덟 번째, 물리적 속도로 불가능한 투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초단위로 대량의 투표가 이루어진 통계상 불가능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열 번째, 관내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 또는 추가 투입 의혹이 있다. 그래서 봉인지가 훼손됐고 투표함 투입 증거를 곳곳에서 보고 있다. 관내 사전 투표 무선망을 KT에서 유권자 개인정보가 대규모 해킹된 SKT를 사용했다. 그리고 12번째, 부정선거를 위한 비잔류형 특수 봉인지를 사용했다. 그마저도 봉인지가 훼손되고 투표지 투입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 13번째, 개표 현장에서의 위조 투표지 투입 정황도 있다. 14번째, 재외국민 투표의 명부 조작 및
투표 조작 의혹이 있다. 그리고 15번째 선거인 명부 조작 의혹까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뭐 그동안에 이런 그 유형들이요. 선거 당시에도 지금 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취지하에 대대적인 선거부의 확인 소송을 결국 시작을 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제선거 감시단 내주에 이제 워싱턴에서 폭로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 피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선거 제도는 10점 만점에 3, 4점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시약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입장을 내왔네요. 자, 그러면서 한국의 투표 시스템은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제도적 신뢰를 낮췄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대해서는 민주국가로서 신뢰받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래서 UN 기준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는 너무나 많은 조작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은 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 등 복잡한 절차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전자개표 시스템은 해킹 가능성이 많다. 예. 그래서 북한이나 짐바브웨보다는 좋지만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뢰받기는 매우 지금 어려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투표자 생체 인증 절차를 보여주기 식으로만 진행하고 학생 쪽으로 실현 확인을 해서 외국인 유학생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식인데 최근 SKT 해킹 사건으로 국민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된다. 예. 자, 그리고요. 감시단의 한 명인 그랜트 뉴섬은요. 2020년 한국 총선에 대해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조사를 진행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비정상적 패턴을 발견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개표 결과, 우편 투표 배송 기록 불일치, 불가능한 속도의 투표 정황과 같은 심각한 사례를 꼽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감시단은요, 이런 독립적인 수사를 일부 촉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 두 번째가 투표자 수 집계의 중대한 불일치, 세 번째가 기표 전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례, 네 번째가 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투표자 수,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지금 전반적인 사전 투표에 대한 재검토와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매우 위중한 이 부정선거 의혹들이 계속 적시가 되고 있다. 예. 그리고요, 김선수 대법관 64세 연수원 17기인데, 김선수가 말이죠. 지금 문재인 때, 그런 게 문재인이가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서 사법개혁 비서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 회장 출신이고요. 역대 대법관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김선수는 김명수 재천으로 문재인이가 임명했어요.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예. 그래서 최근에 따끈따끈한 대법관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김선수 변호사가 전 대법관이요. 지금 이재명의 사법개혁을 강하게 딱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여러분께 주고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요, 하급심 강화라고 하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하고 맞지 않다. 예. 그래서 법률신문에 칼럼을 실었어요. 특별기고문.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 일정에 관한 관견, 예. 관찰자의 의견이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우선 대법관 증언 추진하는 거, 대법관 14명 체제가 38년간 유지되어 온 것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적합한 규모를 찾아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동안 대법관 증언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시도됐지만은 최고법원의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의 약화 등의 문제 삼아서 이거를 안 하기로 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원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 장관급인 대법관을 지나치게 팽개치는 것 또한 의리가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많이 배치하는 것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과연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에 말이죠. 맞지 않다 이겁니다. 맞지 않다. 그리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한 번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다.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언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급심 또는 특히 1심 판사를 증언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예.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대법관 수에 관해서는 현행 유지, 그리고 4명 증언, 소부 1개를 늘리는 방안, 그리고 12명을 증언해서 소부 3보를 늘리는 방안, 여러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비법조인으로 대법관을 늘리자, 이거에 관해서는요, 오히려 대법관의 임명 자격은 하급심 법관인 판사와 비교하여 법원 조직에 근무한 기간이나 나이가 가중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임용 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해야만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재판 소원제도 40년으로 가는 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현행 법화에서 헌재법만 개정해서 재판소에 가도록 하는 거, 이건 문제가 많다. 우연이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지금 딱 잘 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이 열불이 났네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검찰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것은요, 한마디로 검찰청 없애겠다는 건데, 누가 이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올 것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소청하고 중수청 이렇게 별도로 2개를 조직을 개편하면서 개혁을 한다. 그러면 수사 능력이 첫 번째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권의 수사 입김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생이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이거 재판 리스크 있는 사람들 살 수 있겠어요?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겠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보죠.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한 바 이후의 부패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 때문에 입법 기능이 사실 굉장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거에 깰 수 있을까요? 지켜보고 우리가 압박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총리실 산하에 실시될 국가 운명에 대한 자료 연구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거, 이것도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중대범죄수사 등은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국가수사위원회는 뭐냐? 옥상호도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모든 수사기관을 독려하고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검사는 내년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검찰에 들어오는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를 분명하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이의 신청을 판단할 경우에는 재판할 수가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공소제기와 항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공소제기와 항고 과정. 왜냐? 법안은 불기소 처분을 위해서 공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은 심의위원회가 수사할 수 없는 그런 그 회의가 될 경우는 제가 또 참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검수한 바 완전히 완성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걸 화면을 계속 가리고 했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